앞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보다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트렌드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그 어느 때보다 핫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반도체 한 장당 가격이 전해에 대비해서 엄청 비싸졌어요.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도체 한 장당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서부터 회사에서 요구되는 거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서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 부품들을 구입을 할 때 구매해놓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장비가 안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을 더 줘도 되니까, 더 비싼 거 사도 되니까 그렇게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좀 해줘.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부품이 고장이 나면은 이제 고치는 그런 부품들이 있었거든요. 고단가 부품들은 부품이 고장나면 고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고장나기 전에 미리 고쳐. 100% 수명을 다 쓰지 않아도 한 90%만 써도 되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장비를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메인터넌스 할 때 같이 고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저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비를 안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더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프리딕션 메인터넌스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더캣의 장점이 하이스피드와 하이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진단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행인 것은 그동안 이더캣 세미트위그, 미국에서 1년에 2번씩 열리는 그 반도체 협회에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 표준화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간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그거에 대해 참석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런 그 파라미터들이나 부품에 대한 그 정보들이 되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AI 툴을 이용해서 어떤 레시피를 조합해 한다든가, 부품이 고장나지 않게 한다든가, 장비가 멈추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방안들을 이렇게 유즈 케이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니즈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너지 세이빙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용인 쪽에 팹을 지으면서 가장 크게 챌린지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전력 사용입니다. 전력 사용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전력량이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들에 대한 요청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더캣하고 관계있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의 그 부품을 제어하는 방식들, 특히나 이게 고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에서의 그 드라이 펌프라든가 RF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 오프 제어만 했어요. 켜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때 갈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레시피라는 그 프로세스가 항상 돌고 있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아이들 타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를 잠깐 서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에 대한 그 슬림 모드나 아이들 모드에서에 대한 값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드라이 펌프가 실제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만 절감을 해도 큰 효과가 있더라. 근데
현재 드라이 펌프는 이렇게 사양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일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 펌프 메이커들한테 이렇게 사양으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식의 컨트롤 방식을 바꿔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게이트웨이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을 또 이렇게 협회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품 메이커들이랑 같이 그런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실 때 단순히 기존에 있는 통신 방식을 변환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이렇게 스펙을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이렇게 사양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안전 이슈인데요. 그 세이프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사업장 내 그런 세이프티 이슈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제가 작년에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덕켓 안에 세이프 스테이트와 세이프 밸류라는 그런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이프 스테이트에 넘어갔을 때 어떤 세이프 밸류로 작동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세미 쪽에 들어오는 이덕켓 세미 그 스펙 안에 그런 값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준수해 줘야 될 것들도 있고, 혹시나 이제 그것이 약간 모호한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올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덕켓 세미 스펙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유저들께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덕켓에서 제공하고 있는 FOE를 활용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장비를 최대한 안 세우고 빨리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의 일환으로 저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뭐 정밀한 제어랑 뭐 진단하는 것들은 앞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공정 마진이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 정도로 제어가 돼도 충분히 제어 괜찮아 이랬는데,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건 뭐 나노미터, 수 나노미터로 지금 제어 그 공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통신에 대한 마진이 예전에 디바이스넷에 500kbps 정도로 충분히 했다면, 지금은 이제 100mbps, 심지어는 이제 뭐 기가bps 정도까지 이덕켓으로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가 로봇이었는데 그 DC까지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냐, 부품 간의 동기 제어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하고, 기존에 이덕켓에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예전에는 충분히 디바이스넷에서 이덕켓으로만 넘어가도 속도가 빠르고 밴드위스가 넓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디스트리뷰션 컬러까지 활용을 한 동기 제어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죽을지 안 죽을지, 이 부품이 저 이틀 후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희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비를 세우지 않고 이것을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요청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에너지 세이빙 이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러핑 펌프, 드라이 펌프에 대한 사양서를 저희가 이제 부품사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제어를 할 거고요. 기존에 왼쪽에 있는 그 통신 방식은 온오프 제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셋 앤 리턴 밸류 형태로 저희가 제어하는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러핑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계속 회전을 하는 회전체이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걸리거나 그러면 커런트 값이 올라간다거나, 그다음 와트, 그 파워 값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아니면 프리딕션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좀 보내달라는 것들을 저희가 부품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되게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 기존의 진동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펌프의 고장을 저희가 진단한 사례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고장 진단 값을 올려줄 때
제가 고민했던 건 기존의 설비랑 부품하고의 아날로그 통신이나 시리얼 통신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이더캣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그 진동 센서 값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 혹은 그 피처링 데이터들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들이 점점 구축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펌프사들에도 많은 고민들과 결과치들을 가져오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RF 제너레이터랑 매처라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거기에 이제 RPS라는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라는 또 부품들도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사양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점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은 어쨌거나 장비가 안 쓰고 잘 쓰게 되고 또 쓰더라도 에너지를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설비를 메인터넌스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것들을 그 메인터넌스를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더캣 그 반도체 협회가 이 반도체 테스크 워킹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1년에 2번 그 산호세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5월에 그 램 리서치에서 그것들이 이제 열렸고 내년에는 이제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에서 열릴 겁니다. 네, 제가 이 협회에 계속 참석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 그대로 거기서 얘기를 드리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 와서 꼭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다르게 한국의 부품 메이커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우리가 이 정도로 잘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부품 메이커들이랑 같이 미팅을 하다 보면 실력도 많이 올라가셨고 그거에 대한 그 기술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주요 메이커들이 그거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것들을 직접 개발하신 메이커들이 갖고 있는 베네핏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장점들이 어필되지 못하고 그냥 그 사양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스트 팔로워로 우리가 좀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보다는 그 이렇게 세미스펙 안에 있는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선진사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거기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미팅을 하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온라인 미팅으로라도 참석을 하셔서 이쪽에 반도체 시장에 혹시 관여된 부품들을 하신다면 계속 팔로잉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거나 이렇게 캐치하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한 2달 뒤에 제가 와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런 방향으로 반도체 시장은 드라이브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신규 부품에 대한 추가들도 제가 끊임없이 요청을 그쪽 태스크 그룹에, 워킹 그룹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이프 스테이트, 세이프 밸류에 대한 내용인데 각각의 부품에 대한 이런 정의들이 그 이렇게 세미스펙 안에 있는 그 테크니컬 다큐먼트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 ETG 그룹 안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내용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을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트레이스하고 있고 또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오히려 가서 지난번에 그 5월에 가서도 좀 RF 제너레이터 하는 테스트 그룹 하고 있는 데가 MKS랑 코멧이라는 그런 회의 메이커인데 이거 안 돼 있다, 이거 좀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엔드 유저의 니즈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사양설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부품들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품 장비에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에 달려있는 부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보통은 부품 메이커들이 노트북들과 이렇게 연결해갖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고 그 펌웨어 버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더캣의 FOE를 활용해서 장비에서 일괄적으로 펌웨어를 관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다운로딩을 해서 이후에 장비에 들어가 있는 그 부품의 펌웨어는 이렇게 관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펌웨어 버전 관리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깔려있는 그 이렇게 망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간이라든가 유지 보수 시간들이 되게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분 1초라도 설비를 안 세우고 빨리 돌리는 게 돈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방향으로 저희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의 그 니즈들을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여나 이제 난 이더킷에 신모델 개발해야지, 이더킷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부품들을 개발해야지 할 때 여기서는 메인터넌스, 프리딕트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장비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이 이쪽의 트렌드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얼라인 하셔서 개발하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